안녕하십니까. 사주이야기 106번째. 오늘은 이별, 이혼, 재혼수가 너무 강한 여자 사주팔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자분 사주를 접하다 보면은 이성 배우자 운이 약해 이별수, 이혼수, 재혼수가 있는 사주를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이 자신의 탓일 수도 있고 상대의 탓 또는 인연을 맺었던 두 사람 모두의 탓이 될 수도 있고 또한 환경의 탓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환경 탓이란 사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이성 배우자 운이 약해서 이별수, 이혼수, 재혼수가 있는 여자분 사주를 보면은 사주에 이성 배우자를 뜻하는 관살이 혼잡되어 있다든가 반대로 관살이 너무 약하다든가 또는 이성 배우자 운을 약하게 하는 살이 강하게 박혀 있다든가 하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자분 사주에서 이성 배우자 운을 약하게 하는 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관과 일지가 같은 오행으로 되어 있는 간여지동이라든가 상부살, 부성이며 또는 결혼궁인, 월지와 부부궁인, 일지가 충돌을 하는 혼파살이 있다든가 파살이 위치해 있다든가 등등 무수히 많습니다. 자, 하지만 사주 공부하신 분들은 여자 사주 팔자에서 이별, 이혼, 재혼수가 있는 사주를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사주 팔자 내에서 이성 배우자를 가리키는 관성이 있죠. 이 관성이 어떤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관성이 일간인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관성의 형국은 어떤지 등을 잘 파악해서 사주에 관성이 흉하게 잡혀있을 때 이럴 때 이성 배우자를 약하게 하는 살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 살 작용력이 크다는 것을 알고 그 살을 자격시켜야 된답니다. 그러나 사주를 풀 때 관성을 뜻하는 오행의 형국은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살만 외워가지고 살이 있으면 이성 배우자 운을 약하게 합니다. 무조건 이별수, 이혼, 재혼수가 있다고 하게 되면 오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자분 사주에 관성이 흉하게 잡혀있고 흉한 살이 사주팔자에 자리하고 있더라도 이별수, 이혼수, 재혼수를 가끔 비껴나간 분들도 있습니다. 공합적으로 상대방 남자 사주팔자의 배우자 운이 튼튼해서 약한 여자분의 그 기운을 갖다가 보완해 준다든가 아니면 여자분이 자식 때문에 참고 인내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반대로 사주팔자의 관성의 흉이 좀 덜 나더라도 못 비켜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 남자 사주팔자에도 너무 배우자 운이 부실한 영향이 있다든가 또는 서로의 성격, 성향 때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주팔자의 원판에서 너무 이별수, 이혼수, 재혼수가 너무 강하고 또 확연한 사주팔자가 있습니다. 사주팔자에 나타난 관성의 흉도 너무 강하고 타고난 성격, 성향 그리고 흉한 환경까지 더해지는 경우가 그런 경우죠. 이러한 사주팔자는 운명을 못 비켜 나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사주팔자 원편의 이별수가 강한 사주를 여러분과 같이 풀어보면서 이별수, 이혼수, 재혼수가 왜 강하게 되는지 여러분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볼까요? 이민년, 기유월, 임자일, 신축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이 사주가 이별, 이혼, 재혼수가 상당히 강한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사주를 풀어봐야 알겠죠? 그럼 먼저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보자고요. 본인이 임수 큰 물로 태어났네요. 호수같이 큰 물, 바다같이 큰 물. 그러면 오행 중에서 이 임수의 내편인 오행부터 찾아보자고요. 내편은 같은 물이라든가 비겁이죠. 아니면 나를 생겨주는, 물을 생겨주는 쇠, 인성이죠. 이 내편부터 찾아보자고요. 먼저 내편인 비겁인 물을 찾아보자고요. 물은 연간의 임수, 큰 물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또 일지의 자수, 작은 물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나와 있는 데 없고 축토지장 간의 계수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본인이 임수 큰 물, 연간의 임수 큰 물, 일지의 자수 작은 물이
위치에 있네요. 그 다음에 쇠를 한번 찾아볼까요? 쇠는 월치에 유금 작은 쇠가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리고 시간의 신금 작은 쇠가 역시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나와 있는 데고 역시 축중에 작은 쇠 신금이 암장되어 있네요. 상당히 내 편이 많죠. 임수, 자수 같은 비거, 그 다음에 유금, 신금 이렇게 해서 네 편이 됐네요. 상당히 네 편이 많고, 다음에 상대편 한번 찾아볼까요? 상대편은 내 힘을 빼간 오행이죠. 식상, 재성, 그 다음에 관성이 상대편이 되죠. 내 힘을 빼가니까. 식상은 물한테, 물의 식상은 내가 생겨줄 오니까 나무, 재성은 불, 관성은 흙이 되겠네요. 그죠? 자, 나무를 먼저 찾아보자고요. 나무는 연지에 임목 큰 나무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죠. 그 다음에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죠. 나와 있는 거는 임목 안에 병화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월간의 기토 작은 흙, 그 다음에 시지에 축토 작은 흙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나와 있는 데 없고 임목 안에 무토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네요. 자, 나와 있는 거는 남의 편은 축토, 기토, 그 다음에 임목 이렇게 해서 내 힘을 빼가는데, 이렇게 똘똘 뭉쳐있는 내 편들이 더 많아서 사주가 강해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자, 오행이 분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혹시 남의 편 중에서 내 편으로 귀속되는 애가 있는지 한번 오행이 있는지 찾아보자고요. 먼저 월간의 기토로 한번 찾아보자고요. 기토는 관성으로서 나를 극한 오행이죠. 흙이니까. 근데 이 기토가 나를 극하고 있나요? 극과 생이 같이 있으면 전쟁보다는 평화라고 그랬죠. 밑에 유금이 있으니까 토생금을 먼저 한다는 얘기예요. 토국수보다. 그러면은 이 기토가 유금을 생하고 유금은 나를 생하니까 관인상생으로 이 기토도 내 편이 돼버렸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축토 있죠? 역시 관성이네요. 흙. 나를 극하고 있나요? 역시 바로 위에 신금이 있어서 신금을 생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축토 역시 관인상생으로 나한테 힘을 줘버리니까 이 축토는 내 편이 됐네요. 그러면 관성인 기토, 축토는 다 내 편이 돼버렸네요. 그리고 재성은 없고, 그러면 임목 혼자 상대편으로 남아가지고 내 편은 이렇게 세력을 이루고 있어서 신강한 사주가 됐네요. 신강한 사주. 이렇게 강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용신은 임목으로서 이 많은 물을 갖다가 다 받아내고 있는 용신이 되겠네요. 운에서도 나무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도 괜찮겠네요. 이런 사주가 됐네요. 자, 그러면은 여자분 사주에서 이성 배우자 운을 보려면 뭐를 쳐다봐야 되죠? 바로 관성을 찾아봐야 되겠죠. 관이 어디 갔나요? 기토, 축토, 그 다음에 임목 안에 무토 이렇게 들어있죠. 자, 그러면은 이 관성의 질을 한번 보자고요. 물기운이 상당히 많아요. 사주에. 그죠? 그러면 이 물기운이 쏟아져 내리게 되면 이 흙들은 흙탕물이 되기 일보 직전이죠. 그러면 흙의 질이 절벅절벅 해가지고 거의 흙탕물이 되기 일보 직전인가? 너무 안 좋죠? 질이. 햇빛이라도 있으면은 햇빛을 받아가지고 좀 단단해질 텐데 햇빛도 없고. 그런데다가 여기 인성에게 힘을 토생금 해주면서 기토, 축토가 힘을 다 뺏겨버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네요. 관성이 힘이 약하고 질이 너무 안 좋네요. 그 다음에 임목 안에 무토가 있지만 역시 이 많은 물이 쏟아지면서 임목도 젖어버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병화나 무토도 상당히 절벅절벅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관의 질이 너무 안 좋다는 얘기예요. 흙이라는 것은 자고로 적당한 물과 적당한 햇빛이 있어야 거기에서 박테리아가 살면서 거기다 나무를 심으면 무럭무럭 자라는데, 이 사주는 물은 범람하고 햇빛은 한 점도 없고, 그러니 이 관성, 흙의 질이 너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성 배우자 운이 안 좋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역시 먼저 보니까 관살 혼잡이 됐죠. 관, 축토, 기토, 그 다음에 인중에 무토 숨어있는 관까지 관살 혼잡. 관살 혼잡도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사주가 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성립이 돼요.
내가 관을 감당할 수 있어야 관을 수용하는 거지, 내가 힘이 약해가지고 관한테 얻어맞은데 관을 수용할 리가 없잖아요. 사주가 강해야 관을 내가 수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주는 강하기 때문에 관살 혼잡이 성립이 되네요. 그래서 이성 배우자운이 더더욱 안 좋고, 또 보니까 자유 파살이 보이네요. 그죠? 파살은 깨어진다는 살이죠. 그죠? 그게 바로 여기가 일지가 배우자궁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결혼궁 또는 부부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배우자궁과 부부궁에 이렇게 자유 파살이 또 있어요. 이렇게 관성이 질이 안 좋은 데다가 일지, 그 다음에 월지 이렇게 파살이 있으니까 더더욱 부부 배우자운, 이성 배우자운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보니까 축토가 뭐죠? 상부살이죠. 이 연지의 방합, 임묘진을 찾아가지고 방합, 임묘진 년에 태어난 사람은 임목 앞에 있는 축토가 상부살이 되죠. 상부살이 또 위치해 있네요. 그러니 더더욱 또 부부는 안 좋게 하고, 또한 일지를 보니까 배우자궁에 보니까 자수가 보이네요. 이게 뭐죠? 양인살이죠. 양인살. 칼을 들고 싸운다는 살. 부부 상징이에요. 부부가 나하고 같은 오행이다 보니까 같은 힘을 가지고 싸운다. 그래서 부부 상징이 있는 양인살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주가 강하니까 더더욱 이러한 양인살의 기운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부 다툼이 있어서 이별수가 있는 그런 기운이고, 또 임자가 이게 일간하고 같은 오행이 일지 부부궁에 있기 때문에 이걸 또 간여지동이라고 그러거든요. 간여지동도 있고, 그러니 상당히 이별수, 그 다음 이혼수, 재혼수가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더군다나 성격적인 것도 한몫을 한다는 얘기예요. 강한 사주에, 신강한 사주에, 여자분 사주에 강하다는 거는 남자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관성들이 전부 힘을 잃어버렸죠. 물에 쓸려 내려가서. 관이 이렇게 물에 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관은 브레이크라고 그랬죠. 브레이크가 고장나면은 천성천하 유화독적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관성이 힘이 없고, 그 다음에 자유파살, 상부살, 그 다음에 양인살 일지에, 그 다음에 간여지동 이런 살까지 가세를 한 데다가 성격적으로 상당히 강한 성격이어서 이별수, 이혼수, 재혼수가 너무 강한 사주팔자에서 피할 수가 없이 이러한 흉이 나타나는 여자분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 사주도 한번 보자고요. 무신년, 개해월, 신사일, 기해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이분도 이성 배우자분이 상당히 약해서 이별수, 이혼수 상당히 강한 사주팔자인데, 사주를 파악해봐야 왜 그런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보자고요. 본인 신금 작은 쇠 조각으로 태어났네요. 그죠? 그러면 이 쇠의 네 편부터 오행을 찾아보자고요. 네 편은 같은 쇠나 아니면 쇠를 생겨주는 흙, 인성, 이게 네 편이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쇠, 비겁을 먼저 찾아보자고요. 쭉 보니까 연지에 신금 큰 쇠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다른 데는 나와 있는데 없죠. 지장과 사화안에 경금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간에 무토가 있네요. 큰 흙이죠. 그 다음에 시간에 기토 작은 흙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죠. 지장간 신금안에 무토, 해수안에 무토, 사화안에 무토, 해수안에 무토, 지장간에는 상당히 좀 암장되어 있지만 나와 있는 것은 무토하고 기토뿐입니다. 그러면 네 편의 오행은 연간의 무토, 연지의 신금, 그 다음에 시간의 기토가 네 편이 되겠네요. 그러면 상대편을 또 찾아볼까요? 상대편은 식상,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죠. 그 다음에 재성, 관성이 상대편이 되겠죠. 먼저 식상을 찾아볼까요? 식상은 뭐죠? 쇠가 생겨주는 오행이니까 금생수, 물이 되겠네요. 그 다음 재성은 나무, 관성은 불이 되겠네요. 물을 먼저 찾아보자고요. 물은 월간의 개수, 그 다음에 월지의 해수, 호수같이 큰 물, 바다같이 큰 물, 그 다음에 시지의 해수가 있네요. 큰 물이. 그리고 다른 데는 나와 있는데 없고 신금 안에 임수가 암장되어 있네요.
상당히 물기운이 좀 많죠. 다음에 나무를 한번 찾아볼까요? 나무는 나와 있는 거는 전혀 없네요. 해중의 간목, 시지, 해중의 간목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불은 어디가 있나요? 불은 사화, 일지에 큰 불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도 없고 상당히 내 편보다는 상대편의 힘이 좀 많은 것 같죠. 특히 물기운이. 그러니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좀 있다는 얘기죠. 자, 좀 더 깊이 보자고요. 내 편 중에서 배신 때린 사람은 없나 보자고요. 이 사주에서는 바로 연간의 무토를 보면은 무토가 나한테 힘을 주기보다는 너무 멀죠. 무토가. 그래서 이 일지에 있는 신금을 생겨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금에게 힘을 뺏겨버리니까 간접적으로 나한테 힘을 줘야 되겠지만 오히려 이 신금은 또 물을 생겨버리는 그런 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사주가 물기운이 강해버려서 신약한 사주가 됐네요. 강약으로는. 자, 그런데 이 사주가 기질적으로는 강한 사주예요. 누차 얘기했지만 사주에 식상이 강한 사주, 사주가 약하지만 식상이 강하면 강사주로 봐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괴강살이라든가 백호살이라든가 약한 사주에 그런 살이 있으면 강사주로 기질적으로 강하게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식상이 강한 사람 이런 분도 기질적으로 강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용신은 이 무토가 되겠죠. 이 많은 물을 갖다가 막아줄 수 있는 건 이 큰 흙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운에서는 나무를 받아줘야 돼요. 나무가 들어야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으로 이렇게 통관이 되면서 이 불이 살아나야 현재는 이 불이 사이충으로 해가지고 꺼져버렸죠. 이 물이 나무가 없기 때문에 나무를 생하면은 불을 공격 안 할 텐데 나무가 없기 때문에 바로 불을 쳐버리니까 이 불이 거의 소멸 직전이네요. 그래서 나무가 와야 수생목, 목생화로 해서 불이 살아나야 이 흙들도 단단해진다는 얘기예요. 불이 없다 보면 흙이라는 거는 절벅절벅 해줄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물을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을 살리려면은 이 사주에서는 나무가 들어야 돼요. 불이 그냥 들어다가는 이 물한테 얻어맞아가지고 바로 꺼져버리지만 나무가 들어오게 되면 이 강한 물들이 나무를 생하느라고 불을 공격 안 하고 그러면 나무는 자연스럽게 물을 받아서 불에게 던져주니까 불은 또 흙을 생해주고 이렇게 통간, 억부 또 조우도 되겠죠. 조운, 운이 나무운이 되겠네요. 아셨죠? 자, 그러한 사주인데 자, 여자분 사주에서는 관을 쳐다봐야 되겠죠. 이성 배우자운을 봐야 되니까 관이 뭐죠? 불이죠. 불은 일지에 있네. 일지. 자, 이 불이 건재한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많은 불들이 덮쳐버리다 보니까 사주에 나무도 없고 해중에 간목밖에 없죠. 이 해중의 간목은 젖어 있어서 나무 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 해수가 한 방에 꺼지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양쪽에서 사이충 하기 때문에 거의 소멸 직전이죠. 그러면 배우자운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너무 배우자운이 약하고 또 사회충이라는 거는 이게 혼파살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일지하고 월지가 여기가 배우자궁, 여기가 부부궁이 된다는 얘기죠. 일지하고 월지가 이렇게 배우자궁과 부부궁이 충을 하기 이게 혼파살이라는 거는 혼인이 깨진다는 살이죠. 그래서 혼인이 깨진다는 살까지 있어가지고 더더욱 불까지 소멸되고 관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자궁이 약한데 거기다가 성격 있죠. 성격도 한몫을 합니다. 식상태과자는 강사주라고 그랬죠. 기질적으로 강하다고 그랬죠. 더군다나 관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물이 다 꺼버리니까 그러면 역시 브레이크가 고장났으니까 참을성 인내력이 없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남을 누르려는 성향이 있으니까 배우자도 눌러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도 사주에 나타난 관성이 약하고 그 다음에 그 혼파살 나쁜 살이 박혀 있고 거기에다가 성격까지 한몫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혼수, 이별수, 그 다음에 재혼수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이 사주를 볼까요? 임술년, 정미월, 이민일, 경술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이 사주도 이성 배우자운이 약한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사주팔자가 이성 배우자 운이 약한지 사주를 풀어봐야 되겠죠. 오행의 분포부터 볼까요? 본인이 임수 큰 물로 태어났네요. 호수같이 큰 물, 바다같이 큰 물. 그러면 이 임수 큰 물 일간의 내편부터 한번 찾아보자고요. 내편은 같은 물이나 물을 생겨주는 세기운, 비급, 인성을 찾아보자고요. 먼저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간의 임수 큰 물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리고 나와 있는 데 없고 지장간에도 없죠. 물은 비급, 연간의 임수 하나뿐이네요. 그 다음에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시간의 경금, 큰 쇠가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고 다른 데는 나와 있는 데 없고 술토, 지장간의 신금, 시지, 술토, 지장간의 신금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간인 내편을 임수, 연간의 임수, 그 다음에 시간의 경금뿐이네요. 지장간에 있는 신금, 신금은 너무 작고 큰 흙에 묻혀있는 그런 형국이네요. 그래서 힘을 주는 오행은 임수와 경금뿐이네요. 상대편을 한번 볼까요? 상대편은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니까 식상, 재성, 관성이 되겠죠. 식상은 물이 생겨진 오행이니까 나무죠. 그 다음 재성은 불, 관성은 흙이 되겠네요. 식상이 나무를 찾아볼까요? 먼저 나무는 일지에 임목 큰 나무가 있네요. 그죠? 다른 데는 없고 나와 있는 건 없고 그 다음에 미토 안에 을목이 조그마한 나무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월간에 정화 작은 불이 있네요. 그리고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에가 많네요. 술토 지장간의 정화, 미토 지장간의 정화, 임목 지장간의 병화, 술토 지장간의 정화. 지장간에 상당히 불기운이 있죠. 그 다음에 관성,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지의 술토, 광활한 대지, 그 다음에 월지의 미토, 작은 흙, 그 다음에 시지의 술토, 광활한 대지. 상당히 흙기운이 강하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나와 있는데 그 임목, 지장간에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상당히 내 편보다는 상대편, 특히 흙기운이, 관성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사주에 힘을 많이 빼고 있으니 이 사주는 약사주가 됐네요. 이론적으로 약한 사주. 자, 근데 이 사주가 왜 이성 배우자 운이 약했냐 보니까 관살이 혼잡되어 있네요. 상당히 관이 많고 인중에 무토까지. 근데 선생님, 사주가 관살 혼잡이 성립되려면은 사주가 강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이론상으로는 분명히 약한 사주가 맞습니다. 근데 사주에 약한 사주다 하더라도 식상이 강하다든가 그 다음에 괴강살이 발달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백호살이 발달되어 있다든가 또 양기운이 강하다든가 그러면은 기질적으로 강기질을 가진다고 그랬죠. 이 사주 보면은 경술, 괴강, 임술, 괴강, 백호가 보이네요. 약한 사주에 힘을 보태주니 강사주로 변했네요. 이론상으로 강사주가 아니라 이론상으로는 약하지만 기질적으로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관을 수용할 수 있는 파워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런데다가 이 사주는 정화, 미토를 빼놓고 다 양기운이네요. 임수, 술토, 임수, 임목, 경금, 술토가 다 양기운이죠. 양육동, 양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더더욱 사주에 힘을 실어주고 이민일주의 파워까지 가미되니까 이 사주는 기질적으로 상당히 강해져가지고 이 관들을 분명히 약한 사주지만 기질적으로 강해서 관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됐어요. 그래서 충분히 관을 수용할 수 있는 사주팔자가 돼서 관살 혼잡이 된 사주가 돼서 이성 배우자 운이 약하게 됐네요. 관이 나를 좀 힘들게 하죠. 이론상으로 그래서 약해졌다고 그랬죠. 관이 나를 휴강하게 하는데 더더군다나 관살 혼잡까지 되니 배우자 운이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미토가 보이네요. 이게 상부살이죠. 연지에서 찾는다고 그랬죠. 연지에 술토가 있네요. 방합에 어디에 걸리죠? 신유술에 걸리죠. 신유술, 신금, 맨 앞자, 신금 앞자가 앞에 있는 오행이 미토죠. 미신유술로 가니까 이게 상부살로 걸렸다는 얘기예요. 상부살까지 위치해 있네요. 그리고 술토가 있네요. 이게 뭐냐면 부성인묘입니다. 임수에게는 부성인묘가 된다는 얘기죠. 물로 태어나신 분한테는. 부성인묘란 거는 남편이, 부군이 묘에 들어간다는 살이니 상당히 이성 배우자운을 약하게 하는 그런 살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는 관살혼잡에 상부살에 부성인묘까지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성 배우자운이 흔들리고 약한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도 이혼수, 재혼수, 이별수가 있는 전형적인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 가지
사주를 보셨는데요. 이런 사주들이 성격 플러스 사주에 관이 흉하고 그 다음에 관을 흉하게 하는 살까지 포함해 가지고 상당히 이성 배우자 운이 약한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이런 사주들이 특히 이런 사주의 흉한 기운을 잘 못 피해 나가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주에는 남자 사주팔자가 이혼수, 재혼수, 이별수가 있는 것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